부산 연초 집값도 해수동이 견인했다라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뭐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부동산 시장의 상승 기조가 새해에도 지속되는 가운데 부산에서는 이른바 해수동 중심의 동부상권 상승폭이 두드러지며 전체 시장 분위기를 이끈다. 시도별 매매지수 1월달이에요. 1월달 시도별 매매지수가 어떻게 됐는지 쭉 나타내는 그래프 표인데요.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역시나 서울 지금 강남이 1월달에도 변동폭이 1.07%입니다. 서울 강북은 0.73% 보이시죠? 부산은 지금 0.16%로 나타나 있는데 수영구가 0.8%, 해운대구가 0.61%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예. 주요 상승 지역이 부산에서는 수영구와 해운대구다. 그리고 주요 하락 지역은 부산에서는 영도구와 강서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팩트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1월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의 주택 매매 지수는 전월 대비 0.28% 상승했답니다. 전국의 전세 가격 지수는 0.27% 상승했답니다. 자, 0.28%가 작은 것 같죠, 그죠? 작은 것 같죠? 작은 게 아니에요, 이게. 예. 전국 평균인데, 1월달 한 달 동안 변동량이 지금 0.18%다. 그러면은 1년이면은 대략 뭐 한 3점 몇 프로 정도의 변동률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문제는 이게 평균인 겁니다, 평균. 전국 평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오르는 데는 1년에 10% 이상 오르는 데도 나올 것이고, 그죠? 안 오르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조사 대상 지역 178곳 중에서 60% 이상이 매매가 상승세를 보이며 전국적으로 온기가 돌았다. 지금 집값 상승은 뭐 비단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전국적으로 지금 집값 상승이 나타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서울은 매매가가 0.91%, 한 달 변동치예요. 전세가는 0.46% 오르면서 가파른 상승폭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 자, 부산도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도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1월 달에 주택 매매 가격은 전월 대비해서 0.16% 올랐다. 아파트만 따로 떼보면 0.2%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는 동부상권이 0.35% 올랐다. 중부상권은 0.17% 올랐고 서부상권은 오히려 내렸다. 0.09% 내렸다. 부산에서는 동부상권이 그나마 유의미한 상승을 보이고 있고 중부상권은 뭐 강보합 정도로 보이고 서부상권은 아직까지는 약보합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지역 내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구군별로는 수용구가 어떻게 됐고 쭉 나와 있는데 크게 보실 건 없고 전세 시장도 매매 시장과 궤를 같이 하면서 0.32% 상승했다고 합니다. 아파트 전세가는 0.44% 올라서 매매가보다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게 더 겁나는 거거든요. 이게 더 겁나는 거거든요. 전세가가 이렇게 매매가보다 더 상승한다는 이야기는 이후에 매매가는 더 오를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잖아요. 전세가 상승률은 동부상권이 0.52% 올랐답니다. 0.52%. 지금 위에서 보시다시피 동부상권의 아파트 상승률은 매매 상승률은 0.35%인데 전세 상승률은 0.52%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세가 상승률이 더 높죠, 그죠? 예. 서부상권도 전세가는 0.17% 상승을 하고 있답니다. 앞에서 매매가는 0.09%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 전세가는 0.17% 상승을 했다. 그러면 서부상권도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매매가가 이제 상승을 하겠구나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 여기까지. 여기에 대해서 뭐 다 아시는 내용인데 제가 의견을 좀 보태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뭐 새삼스러울 게 없습니다. 뭐 서울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서울은 정말 많이 올랐죠, 그죠? 예, 체감이 잘 안 되실 거예요. 실제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서울이. 보시면은 제가 그래프 3개를 가지고 왔어요. 예, 3개를 가져왔는데 2018년부터 18, 19, 20, 21, 22, 23, 24, 25 8년치 매매 가격 변동 그래프입니다. 어디를 가져왔느냐? 3개 가져왔어요. 서울 마포에 있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안현동에 있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되게 유명하죠. 예, 여기 3,000세대 넘는 대단지예요. 그리고 부산에서는 해운대
더샵 센텀파크. 이거 되게, 뭐, 부산에서 센텀파크 모르면은 부동산은 분 아니죠, 그죠? 예. 그리고, 강서구에 있는, 예, 현재 강서구의 대장이죠, 그죠? 예, 더샵, 명지, 퍼스트월드 3단지, 요 세 개를 한번 그래프를 비교를 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서울이 얼마나 올랐는지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제일 위는 빨간 거 얘가, 예, 마레프입니다. 마포레미안프로지요. 중간에 있는 파란 거, 얘가 센텀파크입니다. 해운대 더샵 센텀파크. 맨 밑에 까만색 얘가, 예, 명지 더샵 3단지입니다. 명지 더샵 퍼스트 3단지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먼저 빨간 거하고 파란 거만 비교해 봅시다. 빨간 거하고 파란 거만. 이 빨간 거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 모습이 보이시죠, 그죠? 얘가 지금 뭐 사실상 작년부터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뭐 탄핵 사태 나오고 그 이후에 뭐 이제 대선 다시 한다는 그 이야기 나오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상승한 게 이 정도 상승률이에요. 좀 좁혀서 보여드릴까요? 24년도 11월부터 지금 상승한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상승하고 있어요, 지금. 2019년부터 지금 쭉 뽑은 그래프예요. 좀 최근에 지금 보면은 서울 쪽은 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가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했어요. 자, 부산도 지금 우리 상급지대 이야기하는, 예, 뭐입니까? 센텀파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승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강서구 서부상권은 아직까지는, 예, 반등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걸 왜 들고 왔는가 하면은, 예, 서울은 지금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지금 상승을 했어요. 어마무시하게 상승했어요. 부산은 거기에 비하면은, 아니, 상승한 것도 아니죠. 상승한 것도 아닙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기가 이제 21년도의 전고점인데, 전고점을 뚫고, 예, 훨씬 더 많이 상승해 올라온 상황이고, 부산은 이제 전고점 근처에 가 있는 상황. 더샵 센터파크가 그 21년도에 전고점이 12억 초반 정도거든요. 이제 12억 초반에 거의 다 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부산에서 상급지가 지금 상급지 아파트의 가격 변동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하급지 같은 경우에는, 예, 아직까지 반등이 안 나왔어요. 제대로 유의미한 반등이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다. 안 나오고 있다. 물론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다. 더 이상 하락은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이렇게 지금 전고점 부분까지 가 있는 그런 모습들은 아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서울이 누가 봐도, 예, 정말 무지막지하게 상승을 했죠, 그죠? 이 상황 이러니까는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가지고 서울 집값 잡겠다, 예. 계곡 철거보다 더 쉬운 게 서울 집값 잡는 거다라고 공언하면서 지금 전면에 나서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좀 심각해요, 상황이. 정말 이 정도 상황이에요, 지금. 소위 초양극화의 시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왜 이렇게 초양극화의 시대가 되었는가? 왜 이렇게 초양극화되면서 그 가격들이 벌어졌는가? 서울과 지방 최대 광역시라는 부산과 왜 이렇게 가격이 벌어졌는가? 어느 정도 이 정도의 갭을 유지하고 쭉 가는 게 맞는데 지금 들어서는 갭이 확 벌어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매우 크게. 투자자가 움직이기 힘든 실거주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지금은 실거주장입니다. 실거주장의 성격은 최대한 똘똘한 한 채로 규율되기 때문에, 예, 서울로 자본들이 몰려 들어가서 오히려 외지 수요들이 서울로 사는 모습들, 지금은 살 수 없습니다만은, 예, 그리고 서울 내에서의 수요들도 당연히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자본 범위 내에서 가장 똘똘한 한 채로 몰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 이게 양극화의 원인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볼 부분은 그런 거죠. 이 마레프와 센텀파크의 이 갭 차이, 그리고 센텀파크와 명지도시합 3단지의 갭 차이, 이 갭 차이가 메워질 것인가 아니면 더 벌어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이 마레프와 센텀파크의 갭이 줄어들기 위해서는 이 마레프 가격이 내려오든지 아니면 센텀파크의 가격이 더 올라가든지 둘 중 하나겠죠. 그래야 이 갭이 줄어들겠죠, 그죠? 자, 그런데 현재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예, 얘가 유의미하게 마레프가 확 떨어져서 이 갭이 줄어들 가능성은 그렇게 크진 않겠죠. 왜? 서울도 현재는 공급 부족이고 내년은 더 공급 부족이니까. 더 공급 부족. 그럼 얘가 여기서 더 올라간단 말이야. 그럴 가능성은 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마레프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서 더 안 올라간다고 네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걸 좀 보셔야 돼요. 자, 안동의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입니다. 마레프. 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지금 호갱입니다. 호갱에서 보시면은 지금 얘가 매매가 25억 8천이에요. 전세가가 얼마인가면은 전세가는 9억 4천이에요. 전세 가율이 지금 36.5%입니다. 자, 매매가는 26억인데 전세가가 뭐 9억 5천 정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전세 가율이 너무 낮잖아요. 그죠? 전세 가율이 너무 낮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마레프에 들어가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 매수를 해서 들어가 살려고 하겠습니까? 전세로 들어가 살려고 하겠습니까? 물론 전세가 많지는 않겠지만은 당연히 전세로 들어가 살려고 하겠죠. 매수를 하려면은 25억 8천 거의 26억이라는 돈이 있어야지 들어가 살 수가 있는데 전세로 살면은 10억만 있으면 이제 들어가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수요가 전세로 몰리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신 말씀 그런 거예요. 현재 마레프 가격이 급등을 했지만은 얘가 급락을 할 가능성은 크게 보이진 않는다. 하지만 여기서 더 올라갈 가능성도 별로 보이지 않는다. 어느 정도 이제는 조정을 받을 타이밍이 되지 않았는가. 그러면은 그 근거는 지금 전세 가율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다시 에너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전세가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현재 36.5%밖에 안 되는 이 전세 가율이 평균 전세 가율로 올라가기 위해 평균 전세 가율이 55%거든요. 20% 정도의 전세 가율이 더 올라가야 된다. 그때까지 전세가 올라갈 때까지 매매가는 어느 정도 좀 정체 내지는 보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어느 정도 보합을 한다는 이야기는 센텀파크 2차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울과 비교했을 때, 뭐 다른 요건 다시 떼놓고 오로지 이 그래프만 가지고 봤을 때, 물론 집값이 그렇게 간단하게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를 해야 되지만은 요거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현재보다는 센텀파크가 좀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과 비교해 봤을 때. 자, 지금 서울은 정부에서 못 사게 꽁꽁 틀어막고 있죠, 그죠? 서울 아파트 사지마 하고 완전히 꽁꽁 막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대출도 규제하고 있고, 토지거래 허가지로 다 묶어놔서 실거주 아니면 못 사게 만들고 있고, 한마디로 서울 아파트 사지 마세요. 다른 거 하세요. 이 이야기잖아요. 서울에 뭐, 상호형 빌딩을 산다, 상가를 산다. 누가 말립니까? 정부에서 안 말리죠, 그런 거는. 아파트는 사지 마세요. 이거잖아요. 지방의 아파트 사지 마라 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코스피가 6천을 넘었습니다. 누군가는 슈퍼리치가 되어 있겠죠. 누군가는 슈퍼리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서울에 집을 사려고 하는데 서울에 집을 못 사요. 여기서 그 슈퍼리치가 부산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부산에서 제일 좋은 걸 사야 되겠죠. 그죠? 어쨌거나, 그렇지 말씀은 지금 증권시장, 주식시장에서 몰려 들어간 이 유동성이 펌핑이 되면서 커진 이 유동성들이 어딘가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게 서울 아파트로 들어가기에는 많이 어려운 조건이다. 다른 데 어디로 흘러 들어가야 된다. 어디로 흘러 들어갈 것인가. 물론 뭐 서울의 상업용 건물이나 이쪽으로 흘러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지방, 광역시, 부산의 상급지 아파트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센텀파크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이 들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지만은 앞으로 3년 동안 26, 27, 28, 3년 동안 역시 입주 물량 극심한 부족 구간에 들어갑니다. 극심한 부족 구간에 들어갑니다. 당연히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매매가도 동반 상승을 해 나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더샵 센텀파크하고 명지 더샵 3단지하고 요 갭 차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센텀파크가 좀 더 올라가면은 명지 더샵도 이제 그 벌어진 갭을 따라가려고 올라가겠죠. 그 말은 명지 더샵은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맞지 않겠는가? 제 생각입니다. 아니, 네가 뭔데 그런 생각을 해? 그런 말씀하시면 할 말 없어요. 제 생각입니다. 그냥 뇌피셜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생각하시고 그냥 막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제 부산의 상승은 이제 시작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산의 상승은 요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요 그래프구나.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부산의 상승은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빨간색이 그 전세가 그래프인데 전세가가 이제 막 상승을 확 해나가기 시작하고 있죠, 그죠? 예. 따라서 그 매매가 파란색 라인 매매가도 이제 슬슬슬 고개를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시작한 단계다. 부산 전체 평균을 봤을 때 이제 막 시작한 단계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공급 물량 부족에서 기인한 이 상승장이 뭐 제 생각에는 뭐 추세로서 추세 상승으로 28년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이번 이 상승장의 기간 동안에 예, 그 나의 자산을 좀 더 확장한 그런 계기로 잘 삼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지금 이 마레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16억에서 시작해가지고, 그죠? 예, 한참 떨어졌을 땐 16억 정도까지 떨어졌거든요. 16억에서 시작해서 한 3년 만에, 예, 지금 26억까지 올랐어요. 10억이 올랐죠, 그죠? 10억이 올랐습니다. 무슨 말 들고 있는가 하면은, 16억짜리 아파트를 사서 뭐 26억이 되었다. 뭐 10억 정도의 차익을 남겼다. 요거는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한다. 뭐 저는 가슴 뭐 주식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정말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주식에 뭐 3억, 4억, 5억 이렇게 넣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많이 해봤자 뭐 몇 천만 원 수준입니다. 몇 천만 원. 커봤자 1억이겠죠. 예, 1억 정도 수준. 1억을 넣어서 1억을 벌었다 해서는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까지.